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cobblestone 이제 네, 장마철답게 연일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은 침수 피해와 함께 각종 감전사고처럼 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 그런 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철 유의해야 될 사항 많습니다. 예방하는 방법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 하실 분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문선희 소방대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생활구조구급팀 문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철,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낙뢰 사고입니다. 우리가 뭐 벼락 맞을 확률 이런 말 하면은 진짜 거의 불가능한 극히 몇만 드문 분의 일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벼락 맞을 확률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낙뢰 사고가 여름철에 종종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 전국 월별 낙뢰 횟수를 보면 전체 횟수의 약 50%가 여름철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낙뢰는 태풍이나 큰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지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커서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특성에 의해 낙뢰를 발생시키는 비구름이 여름철에 쉽게 생성되고 태풍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에만 12만 번 넘게 낙뢰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정전, 감전 사고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와, 전국적이라고 해도 많네요. 뭐 한 120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2만 12만 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낙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여름철에 낙뢰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낙뢰가 한번 맞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정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낙뢰의 전압은 수억 볼트에 달하고 열은 2만 7천 도씨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인데요. 네. 만약 땅에 떨어지면 산불이나 정전을 일으키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사람이 낙뢰에 맞게 된다면 경미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화상이나 장기 파열, 호흡 정지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80%는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도 지난 2019년 돌풍과 낙뢰로 인해 해상 케이블카가 약 10여 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희 여수네요. 네. 네, 다행히 탑승객 102명은 큰 부상 없이 대피했습니다. 그 당시 돌산 지역에는 낙뢰가 수해 떨어진 것으로 보고됐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정말 보니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위험해 보이는데 낙뢰가 그러면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수칙도 알려주세요. 네, 홍호나 강풍처럼 낙뢰를 예측하기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낙뢰 예보 시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시고 실내에 있을 때는 자동차나 건물 안, 지하 공간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 중 낙뢰가 치면 주변에 나무같이 높이 솟아있는 곳은 피하시고 물기가 없는 낮고 움푹 파인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을 최대한 낮추시고 네. 우산이나 지팡이 같은 길고 뾰족한 금속 물질은 몸으로부터 멀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또 장마철에 주의해야 될 게 감전사고라고 하는데요. 습도가 높을수록 감전사고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전기장치의 절연 성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전은 전선 밖으로 전기가 새어나오는 건데요. 네. 높은 습도로 인해 누전 부분에 신체가 접촉되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빗물이나 땀으로 인해 옷이나 신체가 쉽게 젖는데요. 특히 땀은 소금기라고 하죠.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고 접촉 저항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렇게 저항이 작아진다는 건 전류가 흐르기 쉬워서 감전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하겠죠. 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각 가정에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네.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감전사고도 많죠. 많이 신경 쓰셔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깃줄을 가지고 놀거나 금속 놀잇감 등으로 콘센트에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예, 저런 것들은 꼼꼼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여수소방서 119 생활안전 순찰대 역할도 주목하게 되는데요.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셨다면서요? 네, 저희 소방서도 작년 8월 전남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119 생활안전 순찰대를 도입했는데요. 네. 119 생활안전 순찰대는 소방대원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 설치와 생활 불편 사항을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 밀착형 소방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부터는 장마에 대비해 노후주택의 배수 설비를 정비했고 노출된 전선을 정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꼭 필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장마철에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침수 피해일 텐데요.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 알려주시죠. 네, 2020년 8월 구례의 장맛비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침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전기를 차단하시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네. 또한 침수된 집은 물이 빠진 뒤에도 가스 누출이나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환기를 시킨 후에 전기와 가스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이 끝난 뒤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지난 폭우로 인해 자동차 피해는 약 1,100여 대로 추정 손해액만 무려 84억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특히 사고 차량 3대 중 1대는 주차 상태가 아닌 주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네. 폭우가 발생했을 때는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도로가 침수된 경우에는 가능한 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침수 지역을 지날 때에는 저단 기어로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중간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을 켜지 마시고 차를 밀어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마철이 지금 현재지만 뭐 지금 비 안 오니까는 괜찮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또 갑자기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꼭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장마철 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빗길 운전 미끄러우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타이어의 수막 현상인데요. 수막이라는 것이 고인물 때문에 타이어가 도로에 닿지 않고 물 위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하죠.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앞차와 추돌 위험이 커지고 사망률도 평소보다 1.6배나 높습니다. 네. 빗길 사고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감속이고요. 네. 틈틈이 타이어 마모 상태도 관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이니까 타이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그 북태평양 그 기압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처음 벌써 발생을 맞아요. 했습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도 다양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더위 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온열 질환 처치한 환자는 총 906명이었고 이런 온열 질환은 폭염으로 인해 고열이나 어지럼증,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네. 가볍게는 열 탈진부터 시작해서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사병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온열 질환의 종류로는 말씀드린 열사병, 열탈진이 있고 열부종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은 열사병입니다. 특히 차량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례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고 체온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중추신경계나 근육, 간 등 장기까지 손상되고 이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열탈진인데요. 네. 열로 인해 땀을 과도하게 흘리게 되면서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이온 음료나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또한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장마철, 여름철 낙뢰와 감전사고 그리고 집중으로 인한 침수, 온열 질환과 빗길, 교통사고 등 주의 요령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끝으로 당부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예방을 통해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갈수록 기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각 가정의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호우가 발생하기 전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하시어 안전사고에 미연에 철저히 방지해야겠습니다. 저희 여수소방서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방서 대운구조과 문선희 대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